안녕하세요.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회계법인 박앤컴퍼니의 박정규 회계사입니다. 오늘도 보다 정확한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캐나다 이민을 꿈꾸신 분이라면 꼭 영상 봐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1세대 이민자가 본 이민의 장점, 지나치게 개인적인 견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느낀 이민의 장점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의 눈치 안 본다. 직업 귀천이 없다. 두 번째, 사교육 안 해도 본인이 열심히 하면 무수 대학, 무수 직장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증여 상속세 없다. 그리고 양도채액 50% 비계사다. 네 번째, 병원비가 없다. 다섯 번째, 장애자 시니어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여섯 번째, 자연 환경이 좋다. 일곱 번째, 사업 환경이 좋다. 이렇게 크게 장점을 7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항목별로 7가지를 각각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눈치 안 본다. 직업 귀천이 없다. 우리 가족을 설명드리겠어요. 저희가 99년 이민을 왔어요. 8월 달에 왔는데, 오자마자 저희들이 캐나다의 어떤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든지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취직을 하려도 어떤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든지 어떤 백그라운드가 한국에 아니면 다른 나라에만 있지 캐나다에는 없었어요. 저희도 처음 캐나다 땅을 밟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이력서를 쭉 제가 관련되는 업무 했던 곳에 이제 이력서를 뿌리고 기다려야죠. 전화 올 때가 기다리든가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이 온다든가. 그럴 사이에 제가 돈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맥도날드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들어가면 제가 처음 한 게 뭔지 아시죠? 앞에 나와서 무슨 캐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키친에서 프라이죠. 포테이토 프라이스 그거 튀기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테이크 굽는 것도 그 뜨거운 그 불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굽기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레스토랑 키친 헬퍼 가서 또 했고 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누가 그걸 했다고 해서 뭐라고 눈치 보는 것도 없고 또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으라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일을 했지만은 인베스트먼트 뱅킹에서 거의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외국계 은행에서 일을 했고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라면 과연 그런 일을 했을까요? 주위에서 이렇게 말대로 이렇게 쑥덕쑥덕 하겠죠. 또 가족들도 네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무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편했어요. 사실 마음도 편하고 동안에 어떤 정신적 어떤 이렇게 일을 했는데 여기 와서 육체적 일을 해보니까 참 마음도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남의 눈치 안 본다. 지옥 귀천이 없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사교육 안 해도 본인이 열심히 하면 무수 대학, 직장 가질 수 있다. 저희 거래처의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1.5세대, 그러니까 자제분들, 딸이나 아들이나 거의 대부분이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거의 다 의사, 박사, 아니면
회계사, 변호사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서울 같으면은 뭐 대치동에 사교육이 뭐 워낙 하지만 거기를 안 가면은 뭐 거의 뭐 누구 말대로 인류대학을 못 가고 또 그런 자리를 못 하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사실 사교육 안 해도 학교에서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학교 때 운동도 하면서 예술 같은 예술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학교 공부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도 사교육이 있긴 있어요. 사교육이 있긴 있는데 뭐 사교육 덕분 이어서 뭐 그런 우수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나도 주위에 제가 친구들이든지 아니면 뭐 고객들 보시면은 자제분들 다 그렇게 사교육 안 하고 다 그렇게 됐어요. 의사, 박사, 뭐 변호사, 회계사 다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까지 한국에서만큼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여 상속세 없다. 한국에서는 보니까 뭐 증여 상속세가 뭐 10%, 20%, 뭐 30% 구간별로 뭐 1억일 때 얼마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50%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왜? 본인들이 일을 해서 매년 텍스복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 텍스를 냈고 그 나머지 돈을 내가 저축한 걸 가지고 투자를 잘했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은 돈을 다 세금을 낸 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현금으로 증여를 한다. 아니면 죽어서 상속을 한다 했을 때 그 상속세가 없어요. 증여세도 없고요. 왜냐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걸 또 두 번 세금 낸 거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중과세가 없다. 그래서 증여 상속세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차익. 양도차익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프린시플 레지던스일 경우는 여기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한국은 뭐 제가 듣기로는 9억 이상이 넘는 거에 대해서 또 프린시플 레지던스일 때도 과세를 한다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떠나서 2주택 아니면 다른 어떤 인베스트먼트 하신 거, 뭐 토지라든지 뭐 다른 건물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뭐 일정 어떤 뭐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빼고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100%에 대해서 그대로 공제한 뺀 나머지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캐나다는 50%가 비과세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1밀리언 예를 들어서 뭐 상가 빌딩이 있어요. 그래서 2밀리언으로 팔았어요. 그럼 1밀리언이 양도차익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50%. 그러니까 하프 밀리언, 그러니까 50만 불은 비과세다. 그래서 그건 바로 내가 가져서 쓸 수 있다. 다만 50만 불, 하프 밀리언만 개인 텍스 신고할 때 캐피탈 게인으로 신고해서 50만 불에 대한 텍스세율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병원비가 없다. 특히 엘버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의료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에 내는 매달 가족당 얼마씩 내는 엘버타 헬스에 내는 그 돈이 있는데 다른 주 같은 경우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엘버타는 그 보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무료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술비, 입원비 다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갑자기 수술했다. 수술비 또 거기서 입원해서 뭐 3, 4일 있다. 입원비 다 공짜예요. 예. 그래서 뭐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얘기하는 뭐 검사를 받을 때 뭐 몇 개월이 걸린다. 이런 거는 이제 제외하고 급박한 경우, 예를 들어 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바로 구급차가 와가지고 싣고 갔을 때 바로 수술을 해요. 그래서 응급한 환자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여기는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수술이라든가 입원비가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장애자, 그 다음에 시니어, 노인분들.
많은 혜택을 준다. 그래서 장애자 같은 경우는 매년 텍스 신고할 때도 장애자에 관련 공개되는 게 무지 많아요. 저희 동영상 보시면은 텍스 관련 동영상을 보시면은 많이 장애자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언급을 해요. 그래서 장애자 있을 때 공제를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장애자라든가 시니어 있을 때 만약에 집에 불편해가지고 어떤 거를 리노베이션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한 또 소득 공제를 해주고, 그래서 많은 걸 합니다. 또한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은퇴하신 분들 여러 가지 은퇴하면은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엘버타 같은 경우는 부부가 보통 은퇴하면 소득이 없잖아요. 집 하나 있고 있기 때문에 또 소득이 적으면은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적으면은 보통 월 평균 한 2,300~400불 정도 받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에서 얘기 들어보면 노인분들 많이 힘들게 하잖아요. 많이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듣는 거로는 50만 원 한 달, 이 정도, 글쎄요, 저 정확하게 그 정도 받는 거로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거에 230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 집이 있으면은 사실 생활하는 데는 큰 어떤 저기가 없어요. 생활비 다 충당하고 그거로 집이 있으면은 유틸리티 내고 여행도 다니면서 손자 소녀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 그런 정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시니어에게 무지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자연환경이 좋다. 저희들 사는 여기 엘버타 캘거리는 사실 로키산 밴프라는 건 내셔널 파크 여기서 1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나 혹은 아니면 일요일 날 시간이 있을 때 당일치기로 3,000m 되는 로키산 그 트레일을 다닙니다. 어디 나라 유럽이든지 어디 남미라든지 그런 건 하기 힘든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당일에 가서 그런 고지를 사냥을 하이킹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지 않은 걸로 해서 특히 여기 캘거리 특히 여기 밴프 내셔널 파크가 가깝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다. 또 주위에 어떤 하이킹 트레일이 워낙 많아요. 제가 평생을 다닌다 하더라도 다 못 가는 트레일이 무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 스노보드, 겨울에 여기 좋은 여기 스키장이 많지 않습니까? 선샤인이라든지 이런데 레이크 루이스 이런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스키, 스노보드의 천국이다. 그리고 또 주위에 온천도 많습니다. 온천, 겨울에 온천 참 좋죠. 따뜻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온천도 많고 그래서 참 자연환경이 좋다. 특히 아시겠지만 공기의 질, 한국 어떻습니까? 요즘 미세먼지, 경보도 울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소음이라든지 매연, 네, 더 이상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 환경이 좋다. 한국에 저는 매년 휴가를 가는데요.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는데 한국의 현재 상황은 리타이어신 분들 경우 사업을 벌여가지고 5년 내에 스몰 비즈니스 해가지고 5년 내에 8, 90%가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대요. 예, 예. 그러니까 3년 이내에 6, 70%. 거의 2년 내에 3, 40%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는 제가 여기 이제 회계 사무실을 운영한 게 2000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0년이 됐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사실 망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어떠냐? 저는 딱 두 가지로 분류해요. 사기당한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주인이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딱. 그러니까 첫 번째 사기당한다. 무슨 얘기냐? 본인들끼리 셀러와 바이어도 둘이 그냥 수탁수탁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해버려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셀러를 믿었는지 그 바이어가 사는 사람이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그냥 응? 두 분이 수탁수탁 해가지고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많은 얘기가 있죠. 공항에서 누가 픽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민 생활이 달라진다. 예.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경우 거기에 적이 돼가지고 그대로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고 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뭐 종교 집단 예를 들어서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 성당이라든지 아니면 절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가 자기들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당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케이스를 보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업 타당성 검토 같은 거 회계사들이 하잖아요. 뭐 그런 거를 의뢰를 하셔서 하시면은 그 뭐 돈 뭐 몇백 불 아끼려다가 누구 말대로 몇십만 불, 뭐 몇십만 불, 뭐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거 뭐 돈 천불 아끼려다가 그런 식으로 몇십만 불씩 날리는 거 보면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의뢰하고 저희들이 그걸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어떤 계약이 진짜 괜찮은 건지 이런 걸 한번 의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몇천 불 아끼려다가 몇십만 불, 몇 밀ион이 날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세요. 예, 예, 예. 두 번째, 주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인이 알아야 돼요, 모든 걸. 어떤 분들 뭐 몇 밀리언짜리 그러니까 뭐 사놓고서 사업을 잘 돌아가니까 뭐 직원들끼리 알아서 다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만 일도 안 하면서 이렇게 그냥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매니저 아니면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한테 예? 정확하게 어떻게 이 돌아가는지 이걸 매일 보고를 받으세요. 예, 보고도 안 받고 어디 그냥 가셔가지고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돌아가는지 아닌지 그것도 체크도 안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들이 왔다가 다 가겠죠. 그런 케이스가 주로 이제 장치 산업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카워시를 하신다든가 코인 론드를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카워시 코인 론드 그 장치 산업 아닙니까? 뒤에 고장 났어요. 그럼 어떻게 사업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거기에 있는 매니저가 어? 연락을 해도 주인이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딱딱 고치든가 하지 않으면 어떤 뭐 주인한테 물어봐가지고 테크니션을 뭐 알아가지고 어디에 누구한테 연락해서 와서 고치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매니저라든가 직원들은 단순히 직원이에요. 예. 여기 특히 뭐 한국 매니저가 아니라 서양 매니저든가 여기 캐네디언들 아니면 뭐 백인들이든지 아니면 뭐 여기 이민자들 관심 없어요. 주인은 주인일. 아니면 종업원은 와서 일하고 자기가 마케팅 일하고 그냥 돈만 받아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 고장 났으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다 고객들이 돌아가겠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그러면 저 집은 가봐야 고장 났으니까 가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끊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지름길이. 그래서 주인이 모든 걸, 일하는 거를 먼저 처음 사업하시는 분은 모든 걸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 해서 1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고 해보고 나서 그런 거를 매니저든지 슈퍼바이저든지 아니면 직원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내가 없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고치는 거다.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 거르쳐 어디에 가서 그 고치신 분들, 테크니션들을 불러가지고 고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처음 캐나다 이민 오셔가지고 꿈꾸시는 분들 이런 영상 꼭 한번 보시고 어, 앞으로 진짜 여기 캐나다 이민을 오실 때 꼭 참고를 하시고 마쳐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뭐 유익한 정보가 되었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어떤 분한테는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회계사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텍스라든가 해외 관련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뭐 증여상속에 관련되는 거, 양도세에 관련되는 거 아니면 뭐 일곱 번째 사업 환경 아니면 뭐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이런 거에 어떤 뭐 질문 사항이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저희들 웹페이지 보시면은 파견컴퍼니 팝컴퍼니.cl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 컨택 어스가 있어요. 웹사이트에 저희들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